어둠이 묵화처럼 번지는 교토의 밤, 카모가와 강물 소리만이 희미하게 흐르는 어느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공방. 세이카라는 아우로 활동하는 우키요의 화가 아야메는 오늘도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화려한 기녀의 모습이나 소박한 서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시대 풍자와 권력에 대한 냉소가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천재 화가라 불렸던 아버지의 외동딸, 가문이 풍비박산난 비운의 아가씨 아야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불타는 공방,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화마 속에서 새겨진 오른쪽 손목의 흉터. 그 끔찍한 기억은 복수라는 검은 불씨를 그녀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지폈다. 선명한 화상 자국은 그녀에게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벚꽃잎이 하염없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아야메는 저작거리에서 마치부교 쿠로다 타케오가 또다시 무고한 장인을 핍박하여 그의 가게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쿠로다, 그는 아야메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흉이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야메는 아버지의 옛 제자이자 지금은 은둔한 노화가 호쿠사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아야메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읽었다. 아가씨, 복수는 위험한 길입니다. 허나 돕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호쿠사이의 거처를 나선 아야메는 우연히 골목길에서 쿠로다의 수하들에게 쫓기는 한 사내를 목격했다. 위태로워 보이는 그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방으로 숨겨주었다. 사내는 켄신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고독을 품은 낭인이었다. 켄신은 말없이 자신을 구해준 아야메의 비범함과 그녀의 눈 속에 서린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아야메는 켄신에게 자신의 과거와 복수 계획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켄신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분노와 연민으로 일렁였다. 아가씨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소.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겠지. 미력 하나마 돕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야메는 호쿠사이의 소개로 기온에 이름난 기녀 코처를 만났다. 나비처럼 화려한 코처는 쿠로다의 저택에도 자주 드나들며 그의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아야메의 슬픈 사연과 결연한 의지를 전해들은 코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여인의 한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지요. 쿠로다 그 작자,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겁니다. 코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게 켄신의 무력, 코처의 정보력, 그리고 아야메의 지략과 예술적 재능이 한데 모였다. 그들은 쿠로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교토의 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숨겨주었다. 아야메는 쿠로다를 향한 본격적인 심리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세이카라는 이름으로 쿠로다의 탐욕과 악행을 풍자하는 우키요에를 제작하여 교토 거리에 은밀히 유포했다. 첫 번째 그림은 산더미 같은 재물 위에 앉아 탐욕스럽게 웃는 돼지 얼굴의 관리를 그린 것이었다. 누가 봐도 쿠로다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두 번째 그림은 지옥도처럼 묘사된 관청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림들은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쿠로다의 악명은 더욱 높아졌다. 쿠로다는 길길이 날뛰었다. 감히 누가 이런 불경한 그림을 그렸느냐?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그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렸지만 그림의 출처는 묘연했다. 익명의 그림들은 쿠로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었고 그의 의심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켄신은 그림 유포를 도우며 아야메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아야메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복수심에 자신을 해칠까 염려했다. 아야메 공, 복수는 칼날과 같소. 상대를 베지만 자신 또한 다칠 수 있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아야메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굳건한 표정을 지었다. 켄신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코처는 쿠로다의 저택에 드나들며 그의 수하들 사이에 교묘하게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 글쎄, 요즘 마치부교 나리께서 누군가를 유독 의심하시는 것 같더군. 그 그림을 그린 자가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독처럼 퍼져나가 쿠로다의 수하들을 서로 경계하게 만들었다. 아야메는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쿠로다가 희귀한 고미술품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가짜 희귀본 우키요에를 미끼로 그를 유인하여 그의 비밀 장소나 불법 거래 현장을 족치려는 함정을 설계했다. 호쿠사이는 아야메의 계획을 듣고 낡은 화첩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오래전 내 스승께서 남기신 비법이 담긴 화첩이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야. 함정은 교묘하게 설치되었다. 어느 날 쿠로다는 익명의 투서를 통해 전설적인 화가 토슈사이 샤라쿠의 미공개 걸작이 암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눈이 뒤집힌 쿠로다는 거액을 주고 그 그림을 손에 넣으려 했다. 거래 장소는 인적이 드문 폐가. 아야메와 켄시는 숨어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쿠로다는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그는 부하들을 미리 잠복시켜 두었고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아야메와 켄신을 덮쳤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켄신은 칼을 뽑아들고 맹렬히 맞서 싸웠다. 그의 검술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아야메는 켄신이 시간을 버는 동안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려 혼란을 야기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은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켄신은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아야메는 자신의 섣부른 계획 때문에 켄신이 다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켄신님. 저 때문에. 켄신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괜찮소, 아야메공.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오. 그의 따뜻한 눈빛에 아야메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함께 위기를 넘기면서 두 사람의 신뢰와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아야메는 때때로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쿠로다를 향한 증오가 그녀의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마다 켄신의 진심 어린 만류와 호쿠사이의 지혜로운 조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아가씨,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호쿠사이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야메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포착했다. 쿠로다가 자신의 저택에서 호화로운 연애를 연다는 정보를 코처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연애로 인해 저택의 경비가 허술해질 틈을 노려 쿠로다의 서재에 잠입하여 그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내기로 계획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아야메는 코처의 도움으로 연회에 참석한 기녀로 위장하여 쿠로다의 저택에 잠입했다. 켄시는 저택 바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아야메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쿠로다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비밀 장부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비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그 안에는 쿠로다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불법 거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가 들어있었다. 아야메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장부를 품에 안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순찰을 돌던 쿠로다의 부하와 마주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야메는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다. 나리께서 급히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 가져가는 길입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부하는 잠시 의심했지만 이내 길을 비켜주었다. 아야메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켄시는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야메가 무사히 장부를 가지고 나타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냈군요, 아야메 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지만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다. 다음 날 아야메가 확보한 비밀 장부는 익명의 투서 형태로 막부의 감찰 관리에게 전달되었다. 감찰 관리는 쿠로다의 오랜 정적이기도 했다. 투서를 받은 감찰 관리는 즉시 쿠로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쿠로다의 저택은 발칵 뒤집혔고 그의 비리는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쿠로다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의 소행이라 여기며 아야메와 관련된 인물들을 해치려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코처였다. 하지만 켄신이 한 발 앞서 코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분노한 쿠로다는 이제 아야메를 직접 노렸다. 그는 수하들을 이끌고 아야메의 공방으로 쳐들어왔다. 하지만 공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야메는 이미 켄신과 함께 호쿠사이의 은신처로 몸을 피한 후였다. 쿠로다는 아야메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교토 시내를 뒤지기 시작했다. 격렬한 대치 상황이 예고되었다. 켄신은 아야메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야메공,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아야메는 켄신의 손을 잡았다. 켄신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침내 쿠로다는 호쿠사이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은신처는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낡은 절이었다. 절 마당에서 쿠로다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아야메와 켄신, 호쿠사이가 마주섰다. 쿠로다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뜩였다. 내년이었구나. 감히 나를 능멸한 것이. 켄신이 아야메를 등 뒤로 감싸며 칼을 뽑아들었다. 쿠로다, 내 놈의 악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순순히 죗값을 받으라. 쿠로다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죗값? 이 쿠로다 타케오에게 그런 것은 없다. 내 놈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다. 쿠로다의 명령에 따라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켄신은 신들린 듯한 건물을 펼치며 그들을 막아섰다. 호쿠사이는 아야메를 보호하며 절 안으로 피신시키려 했지만 아야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스승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싸움입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들었다. 비록 검술에는 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켄신은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검이 번쩍일 때마다 쿠로다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역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아야메는 켄신을 돕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쿠로다에게 빈틈을 보이고 말았다. 쿠로다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야메에게 달려드는 순간 켄신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대신 쿠로다의 칼을 맞았다. 켄신님, 아야메의 절규가 절 마당에 울려 퍼졌다. 켄신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피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 순간 절 바깥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와 함께 일단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쿠로다에게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과 장인들, 그리고 익명의 투서를 받고 출동한 막부의 관리들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쿠로다의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대부분 도망치거나 투항했다. 홀로 남은 쿠로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깊은 절망만이 어려 있었다. 막부 관리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쿠로다 타케오, 내 놈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다. 막부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한다. 쿠로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포박당했다. 그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야메는 쓰러진 켄신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지혈하려 애썼다. 켄신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소, 아야메 공, 드디어 해냈구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쿠로다는 모든 죄가 밝혀져 참형에 처해졌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보상으로 돌아갔다. 아야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도 마침내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아야메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수가 남긴 깊은 허무함과 그 과정에서 치른 희생에 대한 아픔이 자리 잡았다. 다행히 켄신은 목숨을 건졌다. 아야메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그는 천천히 회복했다. 상처가 아물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교토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켄신은 아야메에게 조용히 고백했다. 아야메공,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아야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교토를 떠나 두 사람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공방을 열었다. 호쿠사이는 쿠로다가 몰락한 후에도 여전히 교토에 남아 묵묵히 그림을 그렸고 코처는 기녀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몇 년 후 아야메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남은 화상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의 기억이